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재산세 들어갈 차례인가요? 보유세죠?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재산세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기본 세 문제, 그리고 많으면 네 문제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나올 때는요, 종합부동산세와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여러분이 또 개별적으로 정리하신다면 나중에 꼭 비교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거기 보시면 재산세 역시 뭐 제일 먼저 총설에서 의의 성격 나오죠.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의의에서 우리가 하나 좀 봐두시겠어요. 자,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좀 쳐주시겠습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부동산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선박과 뭐죠, 여러분? 항공기죠. 요게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를 말한다. 그럼 우리의 일반적인 재산이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재산이 하나 있죠. 뭐 있죠, 여러분? 왜 자동차가 없죠? 자동차가. 자동차는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내가 먼저 얘기해 버렸네. 자동차를 보유할 때는 뭐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세로 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데 반해서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죠? 2번 내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이라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토지와 뭐를 말합니까?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도 똑같이 역시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유세로 오면, 보유세입니다. 재산세가 아니라 보유세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그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이죠. 재지종. 이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이거와는 별도로 주택을 별개로 구분한다는 것이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유세에서는 토지, 건축물한 일반적 부동산 외에 뭐는 주택은 별개의 재산으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지에 대해서 말하는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 토지와 나대지 등을 말하는 거고, 주택 부속 토지는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한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차이점을. 반면에 건축물에는 역시 주택 건물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제외했습니다. 제외했다. 그러니까 일반적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서 뭐를 별도로 구분하라, 여러분? 주택은 별도로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외했으니까 얘들은 재산세 과세를 안 하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뭘로 과세하겠다? 별도로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토지분 재산세, 즉 토지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재산세를 우리는 그냥 토지분 재산세를 합니다. 그냥 써져 있죠? 얘는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인데, 이때 토지분 재산세 부과 대상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한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출전에 충분히 답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걸 꼭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리가 바뀌었네. 왜 일로 왔어요, 갑자기? 너 지금 안 보여갖고 안 왔나 본데 여기 와 있네. 가능하면 자리 바꾸지 마세요. 자리 바꾸면 제가 순간적으로 또 안 왔나? 그래서 저는 죄를 진 게 많아갖고 안 보이면 그냥 내 가슴에 쿵탕쿵탕 튀어. 뭐가 또 내가 또 잘못 보였나? 그래갖고 진정하고
깜짝 놀랐어 진짜. 저 젊은 두 친구들 다 있는데 갑자기 안 보여갖고. 자, 그래서 결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거, 제외한 거, 제외한 거.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하는 재산세를 뭐라 하냐면 건물분 재산세라 그럽니다. 그러면 건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주택 건물이 포함된 거다, 제외된 거다, 제외된 거다. 그러면 너 나와, 주택 부속 토지 나와, 주택 건물 나와. 너는 따로 뭘로? 주택으로 해서 여기서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한 거 잊지 마시고요. 입문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와 건축물에서 주택은 포함된 거다, 제외된 거다. 제외돼서 얘는 주택은 따로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렇게 설명해서는 차이를 잘 모르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 나가시면은 기본서에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이고요. 그 밑에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기본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번 지난주에 11일인가 12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기본서에서 아마 국세 시행령까지는 반영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안으로는 다 잡아놨는데 일단은 뭐 빠른 시일 내에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그동안은 기본서, 인문서 가지고 보는데, 자, 기본서에 다 그림이 나와 있어요. 너무 크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주택과 그 밑에 뭐가 있다? 토지가 있다. 자, 주택과 대응되는 거 그냥 상가를 봅시다. 그래서 상가 등과 그 밑에 뭐가 있다, 여러분?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때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라고 하시는 게 뭐가 다르냐 보면, 자, 첫째, 여러분 우리 부동산은 항상 토지와 뭘로 구분하죠? 건축물로 구분하죠. 물건을 몇 개로 보는가? 두 개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세도 상가 등의 건축물일 때는 뭘로 과세하냐면 요 부분만 뭘로?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상가와 상가 건물과 그 밑에는 뭐는? 토지는 별개의 물건으로 뭐하여? 구분하여. 이게 특징이야.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토지는 뭘로 과세하겠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용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때에 그러한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을 때는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하나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밑에 별개의 뭐는? 토지는 뭘로 과세한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 이게 일반적인 거죠. 우리 민법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는 거죠. 민법 제99조 제1항에 보면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랬어요, 여러분?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래서 몇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두 개. 그러면 두 개로 구분하니까 분명히 토지와 건물, 정착물 간에 뭐가 있는 거야? 차이점이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구분할 때는 구분하는 물건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꼭 좀 여러분이 자꾸 그걸 간파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뭘로 묶어버리면, 부동산을 묶으면 얘들 간에 분명히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 그럼 공통점은 여러분 이미 부동산 학계에서 배우셨어요. 물리적 특성 중에서 얘는 뭐야? 뭐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이 나오는데, 이때 토지와 건축물의 가장 큰 차이, 같은 점은 부동성, 고정성, 뭐 위치 고정성, 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움직인다, 못 움직이다. 못 움직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근데 토지와 뭘로 구분하면 분명히 얘와 얘 간에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죠. 이것도 여러분 물리적 특성에서 배우셨죠. 얘와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얘는 영속성을 가정하는 거야. 얘는 유한성이죠. 영속성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있는 거죠. 그 수명을 우리 학계로나 감정평가에서 뭐라 그런다, 여러분? 내용연수. 들어나 보셨나? 예,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얘는 내용연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얘는 내용연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되는 전형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얘는 시간에 경과돼서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멸실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이점 구분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에 우리는 주택을 뭐로 구분했다? 별개로 구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가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건물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내는 거고요. 토지는 언제 낸다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내는가 여러분? 2번인데 물건마다 하나씩 내는 거죠. 한 번씩. 건물분은 언제 내고요? 7월 달. 토지분은 언제 내고요? 9월 달 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산세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출발점이죠. 이 납부기한이죠. 요거를 우리는 납부기한이랍니다. 납부기한을 준말로 납기 그럽니다. 납기는 뭐야? 납부기한의 준말이야.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 재산세는 몇 월 달 내고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 달 내고 7월 달 내고 토지분 재산세는 몇 월 달 내고요? 9월 달. 근데 여러분 일자를 보니까 일자는 똑같네요. 다 언제냐면 하반월이죠. 하반월이라는 것은 한 달을 두 번을 나눠갖고 1일부터 15일까지를 상반월,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월. 그러면 7월달, 9월달 다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반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건물분은 몇 월달, 7월달, 토지분은 몇 월달, 9월달. 다 언제? 하반월. 그래서 그냥 토구, 건칠, 하반월 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이것도 까먹으면 이제 적어가는 거. 여러분 신체 특정 부위 다 적어갈 때 많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 자꾸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어떻게 배운다고요? 토구, 건칠, 하반월. 그러면 게임이죠. 그럼 출전이 가끔가다 기본 단계에서 문제를 낼 때 이거를 살짝 뭘로 바꿔? 상반월로 바꾸는 거. 이해하시죠? 문제 만드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목적물이 뭐면 주택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달라진다. 빨간 거 꺼냈어. 그러면 이때 이게 일반적 상가가 아니라 보면 주택과 그 밑에 있는 토지일 때는 이때는 주택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로 보란 얘기예요? 하나로 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로. 물건을 하나로 봐서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해서 토지까지 포함해서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때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보유세에서 주택을 따로 구분한 이유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보유세를 과세할 때는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뭐해서? 통합해서 무슨 과세한다? 일괄 과세한다. 이게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몇 개로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 여기는 몇 개로 구분되세요? 두 개. 여기는 몇 개요? 하나. 이게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에서는 뭐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원인은 우리 세법에서 일부러 규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되는 가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되는 가액. 자, 제가 이 공시되는 가액은 취득세 시가 표준액에서 엄청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지방세를 공부할 때 시가 표준액을 모르면 과세가격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시가 표준액은 모든 재산세의 기본이며 공통으로 나오는 규정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꼭 잘 잡아주십시오 하고 시간을 엄청 투입하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뭘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뭘 한다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때 말하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나옵니다. 그랬어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편을 가려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 면적을 곱해야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주택이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면 뭐가 나오고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됩니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학기론에서 나오는가? 자세한 내용은 학기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공시하는 그 공시제도 절차를 여러분이 배우실 거고 그 결과로 나온 공시된 가액을 어떻게 쓸 거냐 그 공시된 가액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첫째 감정평가 기초가액이 되는 거죠. 그죠? 공시된 가액을 어떻게 쓴다고?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액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각종 과세의 기초가액이 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가 협의 매수가 되거나 수용당할 때 뭘 받죠, 여러분? 보상금 받죠. 보상금은 지급기 되는 거죠. 여기저기 써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정부가 공시할 때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통합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고시합니다. 그래서 일괄 고시가액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또 쓰고 있죠. 시가 표현할 때 썼어 이미.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가 주택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포함돼 무슨 가격으로 나온다 여러분? 일괄 고시가격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시된 가액 즉 공동주택 가격이 5억 원을 나왔다 봅시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5억. 그러면 정부에서 공시한 요 5억 원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죠. 이걸 가지고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이 가액을 가지고 뭘 때린다고요? 재산세 과세한다고.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가액인 기초가액인 이 개별주택가랑 공동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서 안 나눠지고 무슨 가액이 나온다고요? 일괄. 가액이 몇 개만 나온다고요?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가액을 가지고 재산세 떼다 보니까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도 건물과 토지가 나눠지고 안 나눠지고 몇 개로 과세한다? 하나로만 과세한다. 이게 주택분 재산세 과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기 봐. 여기. 오늘은 딴 분이네. 예. 그래서 여기 보셔야 돼요, 이거. 서로 뭐 바톤 연결시켜주나 봐. 오늘은 이번 주 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좀 쉬세요. 쉬는 시간에 아주 말짱해. 해맑아져. 그러다가 수업 들어가면 쉬었다가 짜짜짜짜짜짜짜 내려오는 거죠. 예. 이해는 가. 예. 좀 앞에 있는 선생이 좀 이렇게 좀 쫙 다리도 길고 말이야 시스펙이 되고 뭐 훈남이 돼갖고 쫙 하면 뭐 여러분 시각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좀 할 텐데 이거는 보는 순간 확 샤타가 자동으로 내려가죠. 그냥 짧은 다리와 완패게 그냥 얼굴은 그렇게 늙어갖고 예. 보기 싶은 마음이 안 들 텐데 그래도 저를 보지 마시고 욕을 봐주세요. 자, 요거 꼭 좀 쳐야 돼. 요건 중요해서 그래 제가. 보유세에서 저 개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여러분? 하나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다? 공시되는 가액 자체가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일괄하여 통합해서 일괄 과세한다.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은 지금 공시된 가액이 있다 없다? 아니 주택을 제외한 상가 건물 등은 공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죠. 오늘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가 되는 가액 즉 정부가 공시하는 가액은 뭐마냐? 토지와 주택만 공시하고 있어요. 주택까지만. 맨 처음에는 뭐만 공시했냐? 토지만 했어요. 토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대출 평가하려면 당연히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신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감정 평가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때 감정 평가할 때 토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가장 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토지만 공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법률 명칭이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지가 공시. 그러니까 뭐만 나와서 토지만 공시가 됐었다고. 그러다가 2006년도, 5년도, 6년도 오면서 이제 뭐까지 공시가 되고 있느냐? 주택가격과 주택까지 공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시 범위가 어떻게 돼서 넓어졌죠. 그래서 종전에 뭐였냐면 지가 공시였는데 지금 모두 공시하니까 주택도 공시를 하니까 지가 공시란 말이 안 맞아서 뭐로 바뀌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로 바뀐 거예요. 1980년대는 뭐였다고 여러분? 지가 공시였어. 그러다가 이제 주택도 공시를 하다 보니까 지가 공시를 뭘로 바꾼가?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건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주 기억이 생생하죠. 그러면 자, 요거 갑시다. 자, 상가 등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구분하여. 상가 등의 건물은 뭘로 과세하고요?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그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뭐는 부소토지는 건물과 뭐하여? 구분하여. 뭐로 따로 과세하라?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하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러분 여기? 이때 건물분은 몇 월달 내고? 7월달. 토지분은 몇 월달 낸다? 9월달 낸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일반적 건물이 아니라 뭐라면 주택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일괄하여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특징이 뭐다? 건물과 토지가 구분된다, 통합된다. 물건을 몇 개로 봐라? 하나로 봐라. 그래서 얘는 전체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가액이 몇 개 나온다? 하나만 나온다. 여기는 가액이 몇 개 나온다? 2개. 차이점 보이시죠?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세법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공시되는 가액 때문에 그렇다. 공시할 때 정부가 공시할 때 주택에 대한 공시가액을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고시하기 때문에 이 일괄 고시가액을 가지고 재산세를 때리다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통합과세한다. 일괄과세한다. 그러나 일반적 상가 등의 건물일 때는 지금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고 뭐만 나온다?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구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하라 그랬죠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다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에서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은 분이 계실까? 아니 이상하다. 나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 주택분 재산세 1년에 2번 내는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나 주택분 재산세 1년 몇 번 낸다고요? 2번 낸다는 얘기죠.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왔는데? 하나. 그럼 이게 주택이 아니라 상가만 몇 번으로 내면 되는데 2번인데 얘는 하나만 나오니까 한 번에 다 내면 오히려 주택 소유자가 세부담이 커지죠. 남들은 2번이 나누어서 낼 걸 얘는 한 번에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안 맞지 형평성이. 형평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래서 그래 너도 어떡하라? 나눠서 놔라. 뭐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서 내라 그 얘기죠. 이해하셔요? 너도 나눠서 내라. 세액 자체는 몇 개 나왔지만 하나 나왔지만 그거를 나눠서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나눠서 내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구분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 왜? 고시 일괄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요거 나오면 얼마씩을 쳐갖고 2분의 1을 후려친 거죠. 계산의 편의상.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 거야 여러분? 하나 나왔어. 하나 나온 거를 2분의 1로 나눠서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달 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내라는 얘기야? 9월달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너도 주택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내는 거야 1년에? 2번. 그럼 너도 2번 나눠서 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들하고 형평이 맞아져 안 맞아져? 맞아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요 규정이 우리 한번 잠깐 확인 좀 해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요. 예, 179쪽 좀 봐주실래요? 179쪽. 오셨어요?
179쪽 오시면은 뭐 과세 기준이 납기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과세인과 납기, 별표 묶으시고 별표 3개. 재산세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 게임 끝난 겁니다. 안 배운 거와 똑같아요. 보유세는 항상 언제 현재로 가서 한다? 매년 6월 1일.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되죠. 납기, 납부 기한의 준말인데 납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죠, 여러분. 정기분 납기와 수시분 납기인데 정기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정기분 납기. 그래서 우리 이거 외웠죠. 토지 건축물 어떻게 외웠다고 여러분? 토구 건칠 하반월 그랬죠. 근데 그 밑에 주택 나왔네요. 그렇죠. 주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얘가 튀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은 튀는 놈은 잘 봐라. 튀는 놈은 잘 봐라. 출지우는 평이한 것보다 뭘 좋아한다? 튀는 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랬어. 누차 강조하지만 주택은 토지 건축물과는 별개로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이 뭐라서 여러분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달 나머지 세액의 2분의 1은 몇 월달 9월달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오지만 재산세 자체는 몇 개 나오지만 하나 나오지만 요거를 나눠서 2분의 후려치면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서 내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단 뭐 또 붙었네. 뭐랬어요 여러분? 밑줄 산출세액에 즉 저 주택분 재산세 요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면 10만원 이하이면 10만원 이하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 계산했더니 8만원이 나왔어. 주택분 재산세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고? 8만원. 그러면 2분의 1로 하면 얼마씩이야? 4만원 4만원. 그러니까 그렇게 8만원 정도면 크게 납세의무자한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큰 부담은 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번거롭게 두 번 고지서 보내갖고 여러분 은행에 두 번 가지 말고 그냥 언제? 7월 달에 한 번에 끝내자 그 얘기야.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얼마면? 10만원 이하이면 이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어떻게 한다? 일시 요게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얘기죠. 한 번. 근데 일시 부가징수인데 옆에 이런 말 써져 있죠, 여러분. 가능은 뭐라고 써놨어? 왜 제가 이 말 써놨을 거예요? 여기서 가능이라는 의미는 적어놓으세요. 임의 규정이다는 얘기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럼 무슨 규정이 되는 거고요? 강제 규정이고요. 할 수 있다. 가능을 다른 말로 원래 법에서는 뭐라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번합니다. 법률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럼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여러분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 규정, 선택적 규정이다. 선택적 규정. 그런데 하여야 한다 그러면 무슨 규정이 되냐면 강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씨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해야 돼. 시험에 나왔죠. 제일 먼저 시험에 나온 게 바로 가능해갖고 요거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출전이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놓고 틀린 거로 답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고치냐? 자, 10만원 이하일 때는 10만원일 때는 매년 7월에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건 어디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분. 근데 그걸 출전에 살짝 바꾸네요. 딴 말 똑같이 나. 그런데 딱 하나 고쳐. 주택분 산출세액 요거를 주택을 토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일시부가징수할 수 있다. 마저 틀려. 틀리는 거죠. 일시부가징수는 어디에만 적용하는가? 주택일 때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언제 내는 거야? 9월 달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5년도 대비 강의하면서도 이 규정은 반드시 시험에 과거에도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 또 나올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라. 역시 2015년도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냐? 절대 여러분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그대로 안 나온다 그래서 딱 하나 고칩니다.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할 때에 이 조건에서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주택분 산출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2015년도 기준 문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절대 기출문제를 여러분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그 기출문제의 다카 해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나왔고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나올 거다. 조건을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자꾸 여러분이 유의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잘 유의를 안 해보면은 그냥 답하고 해설만 열심히 해요. 참 안타깝죠. 공부는 하고 있는데 엄하게 공부하고 계신 거죠. 이걸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삽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 특징은 요 과세 방법은 재산세는 물론이고 지역 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통 내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요거 꼭 좀 잡으시고요. 자, 다시 원위치합니다. 176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토지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의 자,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 잡읍시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동그라미 보유, 소유가 키워드입니다. 동그라미 어디? 보유. 보유가 키워드를 했어요,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뭐에 대해서 여러분 보유입니다. 보유. 이런 거 갖고도 물어봐요, 여러분. 재산세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거를 보유를 취득으로 바꾸면 여러분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도 그렇게 나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유세에서 키워드는 뭐다? 보유, 소유.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에 대하여 누구한테 밑줄? 누구한테? 소유자, 소유자죠. 취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했어요? 취득하는 자. 등록면에서는 등록하는 자. 그럼 재산세랑 보유세는 뭐로 가면다? 소유자.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네요. 밑줄 매년 부과한대. 매년. 자,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입니다. 행위세이기 때문에 행위 시점에서 한 번만 일시적, 이례적, 우발적 과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난 이후 보유하는 상태에서는 한 번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매년 과세한다. 그죠?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성격 봅시다. 제일 중요하다. 얘도 성격 있어 없어? 있어요. 다 성격 있어요 요즘은. 무서워 그래서 요즘은. 제일 중요한 성격 밑줄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은 무슨 세다 여러분?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얘는 여러분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보십시오. 매년 낸다. 보유세는 뭐 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매년 내.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시뻘겋게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과세다? 정기적 과세입니다. 이게 보유세 특징이죠. 보유세는 딱 법에서 정해진 날짜에 딱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얘는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지만 딱 법에서 정해진 날짜로 과세한다. 그래서 무슨 과세 여러분? 정기적 과세죠. 정기적 과세. 그래서 이 정기적인 과세를 위해서 여러분 보유세에서 나오는 독특한 시간적 기준이 바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행위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합니다. 근데 보유세는 행위 시점이 끝난 상태에서 보유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시간적 기준이 되는 날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과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보유세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유세, 그러면 여러분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재산세는 물론이고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모두 공통규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을 현재로 과세한다. 이때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날은 언제다? 매년 6월 1일이죠. 이걸 모르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올해부터 갖고 벌써 현업에 뛰어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벌써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업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소공으로 이렇게 좀 일 좀 배우겠다는 개념으로 이미 종사하신 분이 계시네요. 들어가 보니 역시 느끼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그냥 찾아 또 오대요, 다시. 안녕하세요. 이번 26기 합격생이에요. 그러면서. 나가 보이 알죠? 나가 보이. 고객은 뭘 자꾸 물어보는데, 민계공은 좀 알겠는데 과연 그럴까? 손님은 뭘 물어봐? 자꾸 세금 문제 물어보죠. 자꾸 세금 문제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답답하죠. 이제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손님한테 맨날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거는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번에도 우리 여기 출신이 다시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는 여러분 보유세입니다. 제가 보유세라고 말을 할 때는 재산세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보유세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의미는 뭐다? 재산세는 물론이고 지역자원세, 종부세 공통사항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항상 보유세는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인 6월 1일 현재로. 이때 6월 1일은 법에서 정해진 겁니다. 6월 1일이 돼야 되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세금을 수입할 때, 세금을 걷어들일 때 여러분 연평균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를 징수할 때 조세 징수 원칙에 뭐가 있냐면 연평균, 연수입 평균화 해갖고 한 달에 어떤 특정에 다 맞지 말고 이거를 1년 내내 받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세 전문가들은 조세 전문 달력이 따로 있어요. 조세 전문가들은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 달력이 뭐냐면은 세금 내는 날 다 적혀 있는 거야. 세금 내. 이번 달은 재산세 내는 날, 이번 달은 자동차세 내는 날, 그게 달력에 다 표시가 됐어. 이번에 부가치세 내는 날. 그러니까 조세 전문가 달력을 보면은 다 세금 내는 날 나와 있어. 세금 내는 날. 그게 보면 세금 내는 날이 연평균 1년 내내 징수하죠. 1년 내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 과세권자 입장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특정 월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연평균 수입해갖고 연중 걸고, 그러니까 매달. 그래, 시험 얘기나 시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켜. 그래서 과세 기준은 6월 1일은 어떤 이론적 근거로 나온 게 아니라 언제다? 법에서 정해진 거야. 원래 재산세는 5월 1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건물만 재산세로 과세했고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었어요. 종합토지세. 그래서 건물은 5월달, 토지분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는 6월달. 그때 이걸 통합했어. 어차피 토지나 건물 재산이니까. 그래서 통합하면서 뭘로 바뀌어서 6월 1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에서 정해진 날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외워야 돼? 외우시는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요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한 번 돼, 매년 돼? 매년. 그 매년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이걸 다 계산하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는 세금은 정부가, 과세권자가 알아서 계산해 줄게. 그래서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예,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습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뭐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 이행 방법, 부가징수 기준 원칙이 뭐였죠?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에서 즉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 간청이 어떻게 되는가? 신고하거나 납부.
근데 그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예외로 뭘로 갔어요, 여러분? 보통징수.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예외인 보통징수 갈 때 그냥 가, 못 가, 못 끌고 가죠, 여러분? 그렇죠. 가산세 끌고 가죠, 가산세. 그런데 뭐는? 재산세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요?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어요. 튀어 안 튀어? 튀죠.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원칙이 신고 납부고 예외가 보통징수였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는 물론이지만 보통징수도 부가징수 방법이었는데 재산세는 뭐가 없다고요? 신고 납부가 없고 뭐로지? 뭐밖에 없다고요?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고요. 튀어 안 튀어? 튀죠.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최근에. 다음 중 보통징수 잘 들으세요. 다음 중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해놓고 1번 취득세, 2번 지방교육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봅시다. 그 출제는 뭘 요구하는가 답을? 재산세죠. 자, 그러면 제가 1번 취득세 했죠. 취득세는 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고 예외가 보통징수였어. 물론 보통징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건 뭐야? 예외죠. 근데 조건은 뭐였어요? 시험 조건은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조건을 걸어. 이런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를 해갖고 다 아는 내용인데 출전에 물어보는 조건을 확인을 안 하고 답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게 피눈물로 바뀌는가? 출제에 물어보는 조건을 잘 보셨는데 여러분 급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출제 조건을 확인을 안 하고 답을 골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한 데 가는 거죠. 그리고 시험 끝나면 이제 이의제기 거 찾아달라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키한 너 다른 교수는 이의제기 찾아주는데 너는 왜 이의제기 찾아 안 해주냐? 뭐 이의제기 할 게 있어 이의제기 하는 거지. 그럼 심지어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그냥 한두 개 만들어 주세요 그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없어도 있는 걸로 만들어 달래.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만들어 줘야죠. 뭐. 그분은 시험 끝나는 그날까지 힘들죠.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뭐 하나 이게 중요하다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문제 푸는 요령을 저는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 항상 문제 풀 때는 출제자가 물어보는 조건, 의도를 파악하고 답을 골라라.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나왔어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특징이 뭐죠? 부가세죠. 취득세도 할 때 내야 되죠.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 내야 되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내죠. 근데 왜 지방교육세는 답이 안 돼?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부가세니까 뭘 쫓아간다? 부가세는 항상 본세. 그럼 취득세일 때는 원칙이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지방교육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뭐가 되는가? 보통징수. 근데 시험은 뭘 했어? 보통징수 방법만 이렇게 조건 걸어놨으니까 지방교육세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왜 답이 될 수 없어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예외 신고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출제는 뭐라고 물어봤거든요? 보통징수 방법만 이렇게 물어봤죠. 양도세는 왜 답이 될 수 없죠? 원칙이 신고 납부 예외가 정부가세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답을 고른 분이 계실 거고 그냥 찍어.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보통징수. 그러면 여러분 과세권자와 세계에서에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보내죠. 근데 징수할 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재산세 했더니 이 징수할 세액이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얘가 작어. 반장하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징수할 세액을 계산했더니 세액의 계산이 예를 들어서 1,500원 나왔어. 아 이거 엄청난 재산 소유자다. 야. 재산세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대? 1,500원. 근데 고지서 등기로 보내주니까 2,000원 들어가더란 얘기야. 이해하세요? 그럼 이거 징수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이거는 징수하려고 고지서 보면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소의 징수 면제 규정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재산세에서 나오는 규정이죠. 재산세. 재산세와 지역, 자원, 시설세만 남다. 뭐가 없네? 네, 종부세는 소액 징수 면제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유세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지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징수할 세액이 일정한 기준 금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징수를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 이때에 이 징수할 세액은 얼마냐? 2,000원. 여러분 미만입니다. 2,000원도 중요하지만 미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요거 갖고 장난치겠죠? 얼마냐? 소액 징수 면제할 때 징수 면제되는 기준 금액이 얼마냐? 2,000원. 이거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봐. 그러면 이제 2,000원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봐요. 왜?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거를 느끼질 않아요. 이미 나왔던 그 답은 절대 다시 답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당분간은. 근데 답만 열심히 배운다니까. 2,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재산세액이, 자, 보세요. 재산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말을 바꿨네요. 말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산세액이 얼마면 2,000원이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 OX. 응? X야? 왜? 그죠?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거. 미만이냐 이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출제는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요게 미만인지 이하인지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는 뭐니까? 미만이니까 1,999원까지를 징수하지 않는 거고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무조건 여기 있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걸 자꾸 여러분 스스로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하신 분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특징이다? 보유세로부터 나오는 특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꼭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재산세는 한 번 돼, 매년 돼? 매년 내. 매년 내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라는 것은 가액이 변동이 있어, 없어? 있죠. 재산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자, 이런 추세를 나타나는 부동산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건 사야 되는 거죠. 여기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장기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사면 돈 되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해. 진짜 단순하죠. 어떻게 해서? 싸게 사서 어떻게 하면 돼? 비싸게 팔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폭이 있어, 없어?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재산세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들쑥날쑥할 수가 있죠. 이해하세요?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 시점에서 일로 가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동폭이 크는 것을, 크게 변동폭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뭐냐면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역시 요거는 보유세의 공통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 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적어놨을 거야. 그럼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는 뭐라고 적어놓고 제지구, 여기는 뭐라서 보유세. 그럼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적어. 네가 스켜 그렇게 적었으니까 적었지 스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걸 자꾸 느끼라는 얘기. 여러분 그런 걸 느끼면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세, 제지적 뭐란 얘기야? 공통상이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역자원세는 물론 이거 모두 종부세도 이런 규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요? 상한선. 최고 가격을 넘어가라,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보유세에서 말하는 세부담 상한선은 뭐를 말하냐면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올해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액은 산출세액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산출세액을 고지하지 말고 그 나온 산출세액을 뭐와 비교하냐면 전년도 직전년도 부과된 세액을 기준해서 요 세액의 뭐를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란 얘기입니다. 부호의 의미를 잘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해서 이 재산세 세액에 대해서 일정한 상한선을 초과한다,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지금 현재 세부담 상한선은 원칙이 150%입니다. 몇 프로다고요? 150%.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작년에 부과된 세금이 100이다. 그럼 올해 부과될 수 있는 건 최대 얼마란 얘기야? 150까지가 부과될 수 있는 얘기죠. 단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는 따로 끄집어냈죠? 그러면 얘는 뭐겠구나? 예외. 얘는 다르다. 주택에 가입돼서 105, 110, 130% 나눠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보유세로부터 나오는 특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성격 중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원칙 대물세, 예외 대인세가 있죠, 밑줄. 근데 원칙이 대물세인데 예외가 뭐야? 대인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세 또는 밑줄 응입가세, 요건 어디만 나타나는다, 여러분?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규정이라는 걸 꼭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